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이전 영상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2년 하락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슈드가 정답이라고 외쳤을 때가 있었고, 상승장, 즉 기술주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슈드를 실망한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슈드, 오른쪽은 나스닥입니다. 차트를 보셨다시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장이 좋으면 다 오르지만 슈드와 나스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주로 비금융 성장 기술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슈드는 반대로 기술주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기술주가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슈드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0년과 같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금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스닥과 달리 슈드는 금융주와 가치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제 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IT 기술 기업들이 거품을 이루어지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83%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기술주보다는 금융주, 가치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덜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3%였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2% 하락했지만 슈드는 금융주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4% 하락했습니다. 레버리지 영상과 비트코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자산은 바닥에서 조금씩 적은 비중으로 모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TQQ로 인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물론 슈드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지만 현재는 기술주, 인공지능, AI 같은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버블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주식이 모두 비싸게 느껴지고 있으며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우연히 이 자료가 고점 판독기로 어느 정도 잘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값을 수정해서 장기점, 중기점, 단기점 관점으로 만들어 봤는데, 정리하자면 장기점 관점에서는 QQQ가 앞으로 3%만 올라도 매도 신호가 뜨고, 중기점 관점과 단기점 관점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이 자료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장기 관점에서 보면 과거 5년 내에 매도 신호가 떴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0년 7월, 21년 8월, 23년 8월 이렇게 4번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중 2번은 매도 신호가 나온 뒤에 하락이 있었고, 나머지 2번은 하락 후 약간의 조정이 있거나 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면 20년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1차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저가 매수로 인해 상승하면서 자산도 급상승했습니다. 20년 7월에 1차 매도 신호가 떴고 그 이후로 더 상승하면서 21년 한 번 더 2차 매도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22년 5월에 1차 매수하고 23년 1월에 2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급상승 이어지고 23년 6월에 1차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패턴이라면 나스닥이 520 도달하면 매도 신호가 뜨고 그 이후 상승의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걸로 100% 신뢰를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성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 방법이 기계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닷컴 버블만큼은 아니지만 기술주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나스닥은 다우존스에 비해 더 큰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스닥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나스닥의 비중을 늘려서 상승에 대한 이익 추구보다는 하락에 대비해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기 채권이나 RP, 현금 보유이지만 슈드, 제피, 제피큐와 같은 배당주를 조금씩 자산 비중을 늘리며 하락장에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비중을 조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 포트폴리오가 주식 70%, 현금 30%라면 거기서 주식 포트폴리오가 성장주 80에서 90%, 배당주가 10%에서 2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면 성장주를 60에서 70%까지 낮추고 배당주는 30에서 40% 정도로 맞춘다면 자산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와 제피 2022년 하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년 동안 스파이는 마이너스 25%, 제피는 마이너스 2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제피는 1년 동안 배당금을 받으면서 약 마이너스 12%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년 기준으로 보면 스파이어는 마이너스 4%, 제피는 마이너스 12%로 보입니다. 제피는 배당금을 포함하면 실적은 약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만 보면 제피가 좋아 보이지만 하락을 대비해서 현금 흐름은 힘을 더 키우고 위험 자산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내가 키워놓은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위험 자산을 모아가는 전략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락에 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투자를 처음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재미없는 배당 ETF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